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에 한국을 찾게 되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메간이라고 합니다. 어린 딸아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현재는 한국 이민을 준비 중인데요. 바로 병원 때문이랍니다. 병원은 가까울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프거나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건강과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아무리 가까이 병원이 있어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의 결정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 가게 된 뒤에야 병원이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몇 달 전에 위궤양으로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 의료 시스템의 진절머리를 느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결심했어요. 지금부터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또 불규칙한 식사를 자주 했어요. 위궤양에 걸리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식사만 하면 상복부에 통증이 느껴지고 속이 쓰리더라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어요. 당시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부터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뭘 먹기만 하면 속이 울렁거렸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프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점점 제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 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 건강에 대해 걱정했고 저 역시 불안해졌습니다. 걱정이 많은 편이거든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할까 고민이 깊었죠. 아직 딸아이가 많이 어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식욕도 없어졌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곁에서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는 편이 좋을 듯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미국에서 병원에 가는 게 흔하진 않습니다. 보험료가 비쌀 뿐더러 굉장히 오랜 대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먹는 편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속이 아프니까 하루 종일 뭘 먹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을 못 먹으니까 기운이 안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신경은 날카로워지고요. 저는 예약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다수 개인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선 예약이 필수거든요. 기본 몇 주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들이 대단한 명의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미국인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아픈 건지, 의사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느린 건지 말입니다. 개인 병원의 경우 열에 9은 전화를 건 날로부터 적어도 2주는 흘러야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가더라고요. 콧물이 나온다면서 잠깐 병원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회사 쉬는 시간에 병원에 갔다 오는 개념이 저한텐 너무 충격적이었죠. 거두절미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3달 후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상했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뒤늦게여서 많이 고민했어요. 7, 8, 9, 10, 14, 15, 16, 17 남편은 그래도 진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예약을 하려고 해도 당장 만날 수 없다는 상황에 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적절한 소화가 되지 않아 몸이 매우 힘들었고 소화 불량으로 인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이 불편했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약을 먹으며 버텨내고 병원에서 지정한 예약 날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약 날짜에 가서도 전문의가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어요. 얼토당토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랍니다. 물론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전문적인 검사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죠.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4달 후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가자마자 한 스태프가 고개를 내밀면서 제게 다짜고짜 보험 카드를 요구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제가 아무리 메이저 회사에서 만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제가 방문한 병원 의사가 그 보험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예약을 할 때 미리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며
병원에 도착해서도 여러 장의 서류에 보험 및 각종 신상 정보를 따로 적어내야 합니다. 아주 머리가 터질 지경이죠.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이런 절차까지 밟아야 하니깐요. 마침내 만난 의사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중년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불친절함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러시안 억양으로 저를 맞이했고 억양도 억양이거니와 의사가 쓰는 의학 용어들로 물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생각보다 제 증상을 간결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얼버무렸고 그 의사는 상황 파악을 한 듯 큰 숨을 쉬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검진을 모두 마쳤을 땐 정말이지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더욱 화가 났던 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 피곤한 과정 끝에 나온 결과는 겨우 기본적인 검사와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몇 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저와 남편을 무척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실 남편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미국의 이런 의료 체계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치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일지는 몰라도 그 외 모든 면들. 예를 들어 환자와의 소통이나 병원 구조가 전체적으로 난해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미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속에 깊숙이 있는 전문가들조차 다 알지 못하고 시스템의 오직 일부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죠. 환자들도 개인의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조건과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제각각이므로 누군가로부터 확실한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이 상황에 분노한 남편은 당장 한국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의 늦은 처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저를 보며 참을 수 없다면서요. 저는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다른 병원을 알아보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곧장 서울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개인 병원들은 따로 예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도 바로 접수를 하고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죠.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게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지더군요. 또 인상 깊었던 건 서울 대다수 개인 병원들은 설이 정말 좋았다는 점이에요. 의료시설은 물론 병원 인테리어까지 전부요. 제가 미국에서 찾았던 병원들은 암울한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입구부터 정말 1980년대 같거든요. 오래된 인테리어와 우중충한 벽지, 심지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도 있었어요. 방문하면 정말이지 어떻게 이런 시설로 맨허튼 노른자 땅에서 장사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추후에 다른 병원들도 방문해보고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국의 많은 개인 병원이 구식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정보법과 관련한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의료계 자체가 새로운 정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보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환경에서 의료비까지 부담되니 총체적 난국이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이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구식 체계를 고치고 발전해 나가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미국의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확신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보니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왜 맨날 미국의 병원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지도 이해가 갔죠.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원이 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와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너무 기뻤어요.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 주사를 맞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어찌됐든 남편 덕분에 한국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그 덕분에 저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를 받으며 진료를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확실히 이전보다 몸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시댁의 보살핌 덕분에 몸 관리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돌보아주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죠. 저는 며칠 되진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한국인이니까 서로 결혼식을 이번 올렸는데 미국에서 한 번 하고 한국에서 한 번 했거든요. 한국은 그때 딱 한 번밖에 방문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한국에 다시 왔는데 그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비단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요. 물론 의료보험은 정말 혹하긴 하죠. 남편에게도 이 말을 꺼내보았는데 오히려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함도 많겠지만 새롭게 펼쳐질 인생의 제2막을 기대하니 설레는 마음도 크군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국에서의 삶이 딸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와 뛰어난 기술은 한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한국으로의 이민이 딸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한국인인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환경이지만 메간과 한국 생활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게 된 미국 여성 메간의 사연이었습니다.